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운 게 맞긴 맞나 봐요.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이렇다 저렇다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유튜브는 정말 짧은 시간에 함축된 내용을 전달드려야 하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 견해 차이가 더 극명하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또 제가 유튜브에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아울러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차라리 브리핑 오셔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고객분 상황에 따라서 좀 기다 아니다 얘기를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 시기고 인상폭도 굉장히 크고 이게 향후 몇 년간 어떤 기조로 이어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 양극화의 지역 자체가 굉장히 폭이 좁아집니다. 지금 건물값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익률 대비 매가가 정해질 거다, 조정될 거다, 낮아지고 있고 더 낮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말이 맞습니다. 빌딩은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단, 예외의 입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빌딩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만으로 단순히 평가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이 유지되고 또는 상승되는 곳들의 입지들은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여전히 존재할 거지만 그 폭이 굉장히 좁아질 겁니다. 진짜 메인, 시그니처 입지만 살아남고 아닌 곳들은 가격 조정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케바케예요.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이 버틸 여력이 있다면 버티는 거고 버틸 여력이 없다면 낮게라도 던지는 거고 이건 진짜 개별적인 거라서 이게 전반적인 가격 하락장으로 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말하는 빌딩 수요층이라 함은 정말 찐 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제를 놓고도 이 시장에 들어가시려는 분들 대상인 거고 장 좋을 때처럼 대출 많이 어느 정도 괜찮으면 투자 이런 고객분들한테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가수 B씨가 매입한 건물. 이게 요즘 1,400억 매물로 나왔다는 기사 하나로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제 매각이 진행될지 안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기사 나온 거면 진행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그냥 1,400억의 매물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1,400억이라는 금액에 매입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 사실 금전적인 수익률 부분으로 따지고 들면 B씨가 이 건물 매입할 때랑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B씨가 매입한 금액 그대로 나와도 사면 안 되는 물건이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1,400억이라는 호가에 나왔다는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쇼킹한 부분인 거죠, 지금. 하지만 빌딩은 그 개별성, 입지의 희소성이라는 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 입지를 지금에라도 선점해야 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개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리그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A 플러스 에세타워, 평당 8억에 거래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올해 우리나라 빌딩 거래 최고 평당가가 경신이 된 상황이죠. 이 거래로. 그러니까 강남 대로변에서 향후 매물이 거래가 되면 이 정도 입지라면 이 평당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돼요. 입장 바꿔서 내가 매도자라면 내가 B라면 920억에 내놓을까요? 금리가 올라서 내가 희망하는 매도 금액이
지금 상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테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매도 금액을 내놓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남에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매도가 내놓으시는 분들 거의 한 분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B씨가 매입한 건물도 절대 매입한 금액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 입지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 입지들, 그런 건물들은 이런 시장 상황 방어합니다. 단순히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수익률로만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런 건물들에는. 이거에 추가해서 업비트에서 매입한 입지 떨어질까요? B씨 건물을 1,400억에 내놨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업비트가 매입한 사옥 부지의 가치는 이미 상승했다고 봐야죠. 이런 거래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삼성역 앞에 가보시면 공사하느라 정신 없잖아요. 겁나 막힙니다. 여기저기 공사판이라. 땅값 오르는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 곳이 삼성역입니다. 강남역 메인, 삼성역 시그니처 입지, 쌍두마차입니다. B씨 건물이랑 업비트 사옥 부지가. 강남 일대의 중심 입지, 양대산맥이죠. 그래서 제가 업비트 최고가 찍고 들어갔어도 이거 정말 선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B씨 건물과 업비트 사옥 부지 비교를 하면서 뭐 신축에 대한 타당성이나 제약적인 부분까지 다 짚고 들어가자면 이것도 할 말이 엄청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 뭐 작년 재작년에 샀다가 급하게 바로 파시려는 분들도 보면 본인이 매입한 금액에서 손해나는 금액으로 내놓는 분은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억에 매입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 취득, 매도 할 때 나가는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그 이상 불러요. 본인이 세금 떼면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 금매나 마찬가지다 하는데 매수 입장에서는 그게 금매로 안 느껴지겠죠. 이미 평단가가 뛰어버렸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서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던져야 하는 분들도 생겨나겠죠. 분명히. 수익률 맞춰서 매가 조정해야 팔릴 테고 꼭 팔아야만 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양극화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시간 지날수록 더 좁혀지고 더 극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기다리셔라, 좀 두고 보시자 하는 이유도 지금 어중뛰게 들어갈 상황이 아닌 시점입니다. 진짜 누가 봐도 메인, 시그니처다 싶은 곳들 아니면 꾸준한 금리 인상 시기에 수익률 대비해서 금액 맞춰지는 경향이 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빌딩은 고유 가치도 정말 중요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타이틀을 뗄 수도 없는 투자처인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나 개인들의 투자에서는 더더욱이요. 이런 뭐 1천억, 뭐 4천억 이런 빌딩 시장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개인 중에서도 이 시기를 버티고 넘어가겠다는 분들은 진짜 메인 입지에서 조금은 더 벗어난 폭까지는 들어가실 수도 있겠죠. 개별적인 거에 따라서. 그런 분들 아니고서는 지금 정말 신중하셔야 하는 타이밍이죠. 뭐 나이도 어린 게 뭘 아냐, 네가 건물 사봤냐, 어쩌고 저쩌고 뭐 전문가들 너무 많으시고, 뭐 원래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고 차이가 있으니까요. 저를 정말 믿어주시고 하는 고객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당연히. 제가 다른 분들의 견해나 넓은 지식에 토를 달 이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만큼 전문 지식 많으시고 빌딩 관련 지식이 해박하시면 본인 투자 잘 하시면 되죠.
그냥 뭐 제 생각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면 제 유튜브를 안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시간 아깝게 영상 보고 댓글 다시고 연락하시고 하시는 건지 가끔 이해가 안 돼서 뭐 아무튼 저는 그냥 제가 필드에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생각되는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제 고객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 최대한 깔끔하게 간결하게 전달해드리려는 노력 계속하겠습니다. 제 유튜브에서 이런 몇 분짜리 영상만으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평가될 수는 없으니까요. 시간 지나서 고객분들이랑 후일담 나누면서 그땐 그랬지. 지금 이렇게 잘 됐네. 하면서 술 한잔 할 수 있게 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좀 주저리 해봤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또 저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제 자리에서 제 일 하면서 고객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 소식으로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